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오늘은 정해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관 정화는 열을 의미하는 글자가 됩니다. 자신의 열을 이용해서 열매인 금을 키울 때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는 건 정화는 금 열매가 있어야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금이라는 열매는 다 키워진 다음에 수확된 종자로 확정이 됩니다. 열매를 좋은 열매, 제대로 된 열매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 정화는 좀 더 완벽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금도 그 의미에 완벽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신금 일주들은 보통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정화는 자신이 하는 일에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결론을 낸 후에는 고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을 할 때. 그래서 정화는 사물을 바라볼 때 잘못되거나 고쳐야 할 부분이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정화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됩니다. 병화는 분산하고 확산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물의 부피를 키웁니다. 그 부피를 키우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성향이 강한 반면에 정화는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사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보통 병화일주보다 정화일주들이 더 현실적이고요. 그리고 실속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화는 사유축 삼합을 하죠. 사화월은 병화가 녹을 이룬 강해지는 그런 계절이 되죠. 사화월의 병화가 강해지면 이 병화에 의지해서 정화는 사유축 금삼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화월이 되면 우중에는 병화, 기토, 정화가 있어요. 병화의 빛을 정화의 열로 바꾸어 이 기토라는 땅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월부터는 빛과 열로 경금 열매를 키우죠. 그리고 신월이 되면은 경금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정화가 강해지는 유금월에는 경금이라는 열매를 신금이라는 종자로 수확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 신금 종자를 수확한 이후에 정화는 계속 열로 신금 열매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술월이 되면 술 중에 신금으로 종자를 이 창고에다 보관을 하죠. 그리고 정화열로 신금이 상하지 않도록 한 후에요. 해월이 되면 해 중에 임수는 이제 강해지는 그런 계절이 되죠. 그리고 중기에는 갑이 드러납니다. 해묘미 삼합을 시작하죠. 그래서 해월에 임수하고 정화하고 정임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금이라는 종자를 임수에 발화를 시켜가지고 갑을 드러내려는 준비를 하는 그런 계절이 해월이 되죠. 병화는 무토라는 드러난 땅 위에다가 빛을 분산해서 경금 열매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경금의 부피를 키운 다음에 정화는 기토에다가 열을 가해서 경금 열매의 당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금월에 이 경금이라는 열매가 완벽하게 익은 다음에 신금이라는 종자를 수확한 후에는요, 정화는 이 신금 종자에다가 열기를 가해서 수분을 계속 빼내어 줍니다. 그래서 수분이 완벽하게 빠져야지 딱딱하게 만들어져서 신금 종자가 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화는 여름하고 가을에는 열기로 열매를 익히고 신금 종자를 수확한 후에는요, 신금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해월에 이 신금을 해수해서 종자가 잘 발화되도록 하여서 해중에 갑이라는 뿌리가 드러나는 생명체인 갑목 뿌리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화가 사유축 삼합을 하는 그런 목적이 되는데요. 정화는 금을 키워서 종자를 수확한 이후에 갑이라는 뿌리를 만들어내는 그 흐름으로 가는 게 이게 이제 정화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는 건 정화가 할 일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는데요. 금 열매를 키워서 신금이라는 종자를 수확하는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종자를 이용해서 수기에다가 종자를 발화시켜서 새로운 갑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봄에 정화가 태어났다고 한다면요, 정화는 사유축 삼합을 하기 때문에 임묘진 봄에는 아직은 자신이 강한 계절이 아닙니다. 사화월에 사중의 병화가 녹을 이룬 그 시기가 되어야지 정화가 사유축 삼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목이 자라나는 계절이죠. 그래서 목생화로 목이라는 건 정화한테는 인성입니다. 인성에 의해서 계속 화기가 커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먼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강해지는 시기에 활동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났는데 나무를 키우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공직이나 교육에 알맞은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정화 일주의 경우는 열기가 강해지는 계절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강해지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운의 흐름이 가을로 열매를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야지 정화가 할 일이 생기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화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화기운은 분산하고 확산하는 그런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정화 일주 자체도 자신의 기운이 강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주변인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기가 강한 여름에 태어난 경우에는요, 기토로 화기를 빼주고, 그리고 경신이나 신유로 이 많은 화기들이 할 일이 생기는 그런 대운에서 이런 대운을 만난다고 한다면 좋겠죠. 그리고 여름에 태어났는데 대운이 거꾸로 흘러서 봄을 지나서 겨울로 간다고 한다면 축 대운에 이르러서야 이 정화가 할 일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운에는 이 금이라는 열매를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할 일이 생기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정화라고 한다면요, 정화는 병화가 열매의 부피를 키우면 정화는 열매의 당도를 높여서 열매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통해서 열매의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세심하게 열매를 살펴야 하는데요. 열매를 익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화는 당연히 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곳까지 간섭한다, 뭔가 이제 지적질을 많이 한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정화일주다라고 한다면요, 정화는 정임합으로 새 생명체인 갑목을 꺼내놓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죠.
자신의 열기를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해요. 이게 수기에다가 열을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 희생의 의미가 강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대운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보통 공직이나 교육에 알맞는 구조가 되는데요. 만약에 수기가 강한 구조인데 금이 있다. 특히 수기에서는 신금이나 유금이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금을 통해서 갑이라는 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좋지만, 만약에 금기도 없고 갑도 원국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요, 정화를 새로운 갑목을 꺼내놓는 그런 좋은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음란지합이라고 하잖아요, 정임합을.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정해간지는요, 정화는 사유축 삼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유축 삼합을 하는 정화가, 해수는 해묘미 삼합을 시작하는 생지입니다. 해수 지장간을 보면 무, 갑, 임이 있죠. 무토 상관이고요. 갑목, 정인, 임수, 정관입니다. 이 해묘미라는 건 목삼합이잖아요. 해묘미는 목이라는 나무를 키우고 성장시키려고 준비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해중에 임수하고는요, 정임합을 하죠. 자신의 열기를 임수에다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이라는 자신의 일이 이미 정해진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정해간지의 경우는 일단은 희생, 봉사, 교육, 공직에 알맞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해간지에 갑목이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이 갑목은 정화를 생하는 그런 의미죠. 목생화예요. 그리고 이 관은 또 갑목을 생합니다. 수생목. 그래서 단체에서 갑이라는 결재권을 가지고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관리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조가 연월에 신금이나 유금이 종자가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이 금을 해수에다가 발화시켜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좋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지궁의 시기에 돈을 버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금융권에서 종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월의 경우에는요, 연에 갑이 드러나면 좋겠지만 사실 정해월의 경우는 연에 을목하고 조합을 이룹니다. 그러면 아버지, 월주는 아버지의 자리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교육이나 공직에 종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고요. 이런 경우에도 지지로 유금이 오는 해 중에 이 갑이라는 뿌리가 드러날 수 있는 종자가 오는 운이 되기 때문에 정화의 결재권을 갖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진급이나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해일주는 정화가 해수하고 짝을 맺었습니다. 일지궁 해수는 정화에게 십성으로는 정관이죠. 정관과 정임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에게 어쨌거나 자신의 열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해수에 자신의 열기를 전달해서요, 해중에 갑을 키우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간목이라는 뿌리를 드러내려면 계속 얘기했지만 신금이나 유금이라는 종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금이란 유금을 해수에다가 발화시켜서 갑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연월에 이미 갑이 드러나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원국에 신유, 금이 있거나 아니면 대운에서 금이 온 경우에는 이제 좋은 그런 운이 될 수 있겠죠. 정의 간지의 경우에 연월에 금이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종자를 수기에 풀어서 새로운 목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금융의 그런 물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갑이 드러나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인성으로 결재권 아니면 문서를 얻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금과 간목이 드러나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좋은 사주 구조가 되겠죠. 구조가 이 종자도 없고 갑이라는 인성도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정화 입장에서는 이 해수에다가 열기만 뺏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힘이 듭니다. 그러면 관이기 때문에 직장의 의미도 되고요. 조직의 의미도 되겠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관에 합을 당해서 희생만 한다라는 그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수라는 건 유금의 공간이잖아요. 양기가 하나도 없는 유금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고요하고요. 어둠이 굉장히 강한 공간이죠. 그 공간에 정화라는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종교, 철학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요. 이 일지의 시기에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의미로 종교나 철학 아니면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정해일주는 월지가 유구월이다. 그런 경우는 좋겠죠. 그러면 일지의 시기에 유금이 드러나는 운에 이 종자를 발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시에 갑이라는 뿌리가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시주의 상황에 결과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월에 이 유금이 드러나 있고요. 시에 간목이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좋은 사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정해일주라고 한다면요. 신금이나 유금은 정화일주 입장에서 편재잖아요. 근데 원국에 금이 없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 정화 입장에서는 이 금을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집착하는 그런 성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국에 신금이나 유금이 드러나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갑이 드러나는 운의 결과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여자가 정해일주다라고 한다면 일단 정화는 해수하고 정임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해수에게 열기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간목이 있어야지 수생목으로 갑을 키우고 간목은 정화를 생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에 큰 문제가 없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 좀 더 수기가 더 강한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좀 힘든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아들은 상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토라는 상관, 아들이 태어나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에는 사이가 나빠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해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자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